기후학교, 오늘은 지난 3월 12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동물 가죽 대신에 우리가 먹고 있는 이것으로 가죽 가방을 만드는 임성혁 해리팜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기후 퀴즈를 청취자분들께 드렸는데요. 오늘 나오신 임 대표님은 사실은 오랫동안 이것을 재배해온 분이십니다. 농사를 지으셨던 거죠. 이것을 재배하는. 근데 요즘 이 농사 현황이 어떤가요? 요즘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그게 기후 변화와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저희는 그 버섯을 재배하려면 네. 연중 15에서 20도 정도의 선선한 기후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냉동기 같은 걸 많이 달고 있는데 네. 그 날이 더워지니까 냉동기를 매년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전에 한 2년 전에는 한 달에 농장 안에 전기값이 900만 원 정도 됐는데 네.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넘어요. 탄소 유가 연동도 하고 사용량도 많아지고.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주로 쓰는 재료가 나무인데 나무요. 이 나무로 만든 펠렛이 그 재생에너지 그런 REC라고 가중치를 받으면서 이게 이제 그쪽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좀 오래 묵혀서 톱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나무가 딸리니까 생나무로 톱밥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버섯이 배탈이 나는 거예요. 잘 안 나와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버섯은 좀 이렇게 찌개나 볶음으로 먹잖아요. 맞아요. 날이 더우면 잘 안 먹어요. 그게 날이 그러네. 더워지니까 이제 소비가 좀 줄고, 그래서 이리저리 기후 변화와 저희 농사가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고 어렵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진짜 이제부터 여름이고 6월이니까 지금 말씀 중에서 제가 이게 참 흥미롭다고 느낀 게 나무가 이제 탄소 흡수원이니까 네네. 이게 그 재생에너지에 이게 탄소 흡수원이라는 어떤 증명서를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REC라는 게.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30%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버섯 농사를 지을 때 이게 나무가 필요한데 네. 충분히 숙성되지 못한 나무로 이제 맞습니다. 급하게 해야 되는 네. 그런 게 또 연결이 되네요. 버섯 농사랑. 지금 저희가 1번 문제 얘기하면서 벌써 정답이 여러 번 나갔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 정식 발표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기후 퀴즈 정답을 공개할게요. 임 대표님과도 관련된 퀴즈인데요. 동물 가죽 대신에 식물성인 이것으로 가죽 가방을 만들면 탄소 배출과 물 소비량이 9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스타트업은 이것으로 만든 식물성 가방 생산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악어 가죽, 2번 버섯 가죽. 선생님 몇 번인가요? 2번 버섯 가죽입니다. 네, 버섯 가죽입니다. 여기 보니까 7985님이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버섯 하셨는데 아마 3월 12일에 임 대표님 나오실 때 저희가 비슷한 문제 한번 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꾸준히 청취하셨나 봐요. 7985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0287님 저는 버섯 가죽이라는 걸 처음 들어서 좀 신기하네요. 0947님 버섯으로 어떻게 가죽을 만듭니까? 그쵸, 저도 신기합니다. 1636님 우리 모두 환경보호에 동참합시다 그러셨는데요. 한종혜님께서 버섯 가죽 희소식이네요. 탄소를 저감한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대중화는 되고 있는지 많이 알고 싶네요 하셨어요. 여러분께서 오늘 기후학교에서 해야 될 얘기를 벌써 다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버섯 가죽으로 가방이나 여러 물건을 만들면 동물 가죽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많이 절감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를 직접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진짜 이렇게 하면은 탄소 배출이 많이 절감되겠구나 하고 느껴지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동물 가죽은 그 가공할 때 가죽 1kg를 가공하는데 화학약품을 1kg, 1.5kg 이상 이렇게 써요. 네. 그럼 그 쓴 만큼 그걸 이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을 또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 버섯 가죽은 나올 때부터 그냥 준사체 매트로 나오니까 화학약품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따라서 물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약품을 만들 때 탄소 배출이 또 많이 될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동물 가죽을 만들 때 이제 그 동물이 어떤 그런 그 사는 동안에 이제 뭐 또 탄소 메탄도 배출이 발생시키고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탄소는 아마 97% 물은 한 90% 이상 절감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를 이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요. 네네. 아하. 근데 이게 그 많은 분들이 버섯으로 가죽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시는 것처럼 이게 과연 동물 가죽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떤 원리로 버섯으로 가죽을 만드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다시 복습을 해 주신다면요. 새로운 청취자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가죽이라는 거는 어떤 그 섬유소의 다층 구조를 그렇게 이제 가교, 그러니까 강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는 거를 가죽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동물성 가죽은 말씀드렸지만 그 동물의 스킨, 껍질을 벗겨서 거기 있는 기름, 살코기, 네. 단백질, 그다음 털 이거를 녹여서 없애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화학약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이걸 다 제거했으면 거기에 콜라겐의 삼중 구조에 그런 동물성 섬유소가 나와요. 그 섬유소를 그 옛날에는 그 식물성 탄닌이라고 하는데 네. 참나무나 소나무 같은 진액이 있어요. 그 진액을 거기다 두면 그게 연결이 돼 갖고 강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름을 먹이면 부드럽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코팅을 이제 3중, 4중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쓰는 가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버섯 가죽은 아까 그런 화학적인 처리 없이 식물성 매트가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탄닌산과 그런 기름과 이런 걸 똑같이 해요. 다만 차이가 뭐냐면 그 이제 동물들 이런 아까 부분에서 빨리 하기 위해서 약품을 썼잖아요. 네. 그중에 또 약품도 크롬이라는 걸 쓰는데 그런 거는 이제 발암물질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를 이제 배수를 또 이게 후진국에서 대부분 많이 해요.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데 그게 다 해양으로 흘러나오죠. 그다음에 그 옷을 또 입고 나서 버릴 때 또 안 썩죠. 근데 이제 버섯 가죽은 그렇게 이제 강하게 그런 것을 다 실현하더라도 환경 문제, 그다음에 동물 보호 문제, 그다음에 바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프리해져서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가죽을 만드는 원리는 같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가죽을 만드는 원리는 같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분 궁금하고 안 믿어지시면은 보이는 라디오, OBS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버섯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에요. 짜란.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게 버섯 가죽으로 만든 파우치.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똑같아요. 훨씬 가볍고, 네. 뭔가 좀 세련된 색감인데요. 이게 가죽하고 똑같이 이게 네네. 재단을 해가지고 바느질해서 만드신 네네. 거죠. 파우치입니다. 같은 무늬가 나올 수 없어요. 아, 이 무늬는 절대 같을 수가 없대요. 그렇겠네요. 이거는 버섯에서 만들어진 네네. 무늬인 거죠. 자연이 길러낸 거고 그려낸 겁니다. 균사,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가방이 예쁘네요. 이거 색깔이. 근데 이렇게 만들어낸 버섯 균사체 그때 지난번 3월 12일에 나오셨을 때 버섯 농장을 오랫동안 경영하셨기 때문에 이 버섯 배양이나 생산에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뭐 자신이 있으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 원리가 그 나무에 있는 그 섬유소를 균이 그걸 분해해서 다시 그 섬유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단을 만들 때 누에를 하잖아요. 네, 그걸 네. 잠사라고 해요. 네. 그건 누의 실이잖아요. 이거는 균사, 곰팡이 실인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 나무를 어떻게 곰팡이 실로 만드느냐가 핵심적인 기술인데 저는 느타리 버섯, 표고버섯을 다 나무로 재배하거든요. 네. 이거를 월간 2,400톤, 연간 28,000톤을 직접 배양을 해요. 그걸 배양을 해서 버섯을 만들어내는데 그 원리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그 균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건 최고의 능력이고 또한 저희가 이 버섯을 기르고 나서는 이 기르고 난 그 폐배지를 네. 퇴비를 버렸어요. 아, 그 나무를요? 나무를 이제 아하. 유기질 비료 썼는데 그걸 저희가 다시 재활용을 하면 이런
버섯 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재활용이 될까요, 이게? 그걸 이제 발효를 해서 균을 다시 먹여서 균 매트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그런 생물학적 효율 공정 기술도 제일 많고 원자재도 제일 싸게 얻고 저는 부산물이니까 네. 당연히 그럼 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균체를 가장 싸게 공급받아서 가장 잘 효율화시키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다. 업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섯 농장을 오래 경영하셨던 게 지금 이 균사로 가죽을 만드는 공정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기존에 갖고 계셨던 그 버섯 농장에서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가장 저렴한 균사 생산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26년을 이걸 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희 회사가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26년이라는 그런 경험, 노하우, 기술들이 배어 있는 거고 네. 이런 것이 이제 그 버섯 재배 기술이 버섯 가죽 기술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추석이 되는 거죠. 그래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버섯으로 가죽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셨던 분들이요. 그리고 여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가 버섯 가죽이 대중화는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 한종혜 님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3월 10일에 나오신 이후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홍보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 그러니까 3월 14일 방송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홍콩에 가셨다고요. 네네. 이게 어떤 행사였을까요? 요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이제 40년 된 아시아 퍼시픽 레더 페어 해갖고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죽 박람회예요. 저희가 여기에 갔던 거는 그 올해 1월 달에 마이코옥스라는 회사가 공장을 가동했다. 시운전이 끝났다. 그래서 요 3월쯤에는 이 사람들이 상품을 갖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가봤는데 네. 실제 이 사람들 제품은 없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버섯 가죽으로 만드는 제품이 이제 팔리고 있다는 얘기 못 들었고요. 근데 지금 여기 갔는데 그 이틀 동안 그 저 버섯 가죽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얘기가 뭐냐면 동물 트렌드가 동물 가죽에서 인조 가죽으로 지내왔고 네. 인조 가죽은 화학 인조 가죽에서 식물성 인조 가죽으로 넘어갔다. 그 뭐 요즘 보면 파인애플 가죽, 선인장 가죽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은 그 균사체 매트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 엉키는 게 아니라서 폴리우레탄 같은 걸 써야 돼요. 정말요? 예, 그게 결국 인조 가죽이 하나인 거예요. 근데 바이오매스 함량이 좀 늘어난 거죠. 그렇네요. 여기서 저희가 좀 음악을 한 곡 듣고 5부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환경 보호한다고 선인장 가죽 가방을 샀는데 그것도 뭐가 들어갔었군요. 김소연의 노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버섯 가죽으로 만든 탄소 중립 가방. 임성혁 해리팜스 대표님이 버섯 농사를 지으시다가 버섯 가죽으로 가방을 만드는 일까지 하시게 됐는데요. 저희 4부에서 대표님 홍콩에 다녀오신 얘기 해주셨잖아요. 3월에 있었던 홍콩 국제가죽 박람회. 거기서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돼서 5부로 넘어갔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그때 박람회 가셔서 이 제품들 가지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세미나 얘기를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네네. 근데 그 세미나에서 글로벌 트렌드가 동물 가죽에서 인조 가죽에서 그 서스테이블 레더 지속 가능한 레더로 전환되는데 그 사례가 버섯 가죽이다 이렇게 소개가 됐고 그 미국 네. 회사의 예였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의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생각을 했고 박람회 때는 저희가 붓을 차린 게 아니라 저희 그 이제 협력업체랄까요? 같이 코어그라는 업체를 통해서 갔는데 저희 자리가 없다 보니까 한 40cm에 60cm 정도 되는 안내 데스크를 저희가 썼어요. 거기 네. 이제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여기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이제 홍보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엄청 뜨거운 걸 느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막 그 베트남 저기는 막 펄짝펄짝 뛰고 러시아 이 친구는 그 백을 몇 개 미니멈 오다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고 이태리에서 큰 업체 2군데가 왔었는데 네. 그중에 이제 한 업체는 그 3대째 그 엑소틱 레더라 그러더라고요. 특수 가죽, 악어 가죽, 타조 가죽, 물고기 가죽, 뭐 개구리 가죽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유통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지금 동물 보호 문제 때문에 이런 시장이 점점 죽어가서 네네. 새로운
그 지속 가능한 레더를 찾고 있는데 너무 반갑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저희가 그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날 들어왔는데 네. 일요일날 따라 들어온 거예요. 아, 토요일날 한국을요? 전화 갔어요. 한국을요? 예, 가도 되겠냐? 근데 이태리에서 온다는데 굉장히 영광이죠. 그래갖고 일요일날 와갖고 네. 그 부득이 또 호텔도 안 잡고 오고 그 농장 근처에서 자겠대요. 아. 그래서 저희 집에서 잤어요. 아, 어떤 데인지 좀 자세히 직접 보고 알아야겠다. 네네. 그런 건가요? 그래갖고 3일 연장 그냥 회사에 그냥 죽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야겠대. 믿을 수가 없대. 그래갖고 계속 얘기 묻고 계속 뭐 이거 과정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돌아갔는데 그리고 또 열흘 있다가 네. 또 저희가 이제 이런 실험하고 이게 업그레이드 됐다 얘기하니까 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또 3일을 보려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자, 장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꽂혀갖고 들어오고 3일을 그거를 3대째 한 것도 대단했고요. 네. 그걸 바로 쫓아 들어갔고 3일을 그 농장에서 다 일정을 멈추고 자기가 보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냐. 네. 알아야겠다. 이것도 대단했고 또 열흘 만에 들어온 것도 대단했어요. 그래갖고 야 장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거 느끼고 하여튼 그 업체랑 또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에 이게 진출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박람회에서 보고 대략 계약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와서 공장을 꼼꼼하게 본 거네요. 농장도 보고. 그 아이디어도 저한테 많이 줬어요. 아하. 그리고 저희는 여기다 뭔가 많이 하려 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그 면천 100%만 대라. 나머지는 뭐 코팅한 거나 라미네이팅한 거를 우리가 갖고는 가보는데 자기 느낌에는 여기에다가 100% 그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다 해줘라. 자기는 그 느낌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도 했는데 그건 요건 자제를 하고 네. 하여튼 이 순수하고 이 느낌 자체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천 자체 면 100%로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걸 가지고 오는 게 더 네. 이거 인기가 라인이라고 있겠다. 하는데 예.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라미네이팅을 한 건데 네. 이거 싫어하더라고요. 굳이 이런 가공할 네. 필요 없다. 저희가 이거 보면 거의 질감이 거의 가지가 똑같거든요. 네, 진짜 왜냐면 그렇네요. 똑같이 라미네이팅 코팅을 한 거니까. 근데 자기는 그것보다는 이 상태 안 한 거에다가 안감을 대는 걸 라이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라이닝도 그냥 100% 면으로 해달라. 면으로만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 추구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색깔이 좀 더 세련돼 보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처리 안 한 게 이게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자연스럽긴 하죠. 없잖아요. 아무데도. 여기는 라미네이팅 된 건데 네. 질감은 우리 가죽이랑 똑같은데 그 사람은 별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번에 또 프랑스 갈 때 또 갖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분 또 얘기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 취향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라미네이팅된 가죽 비슷하게 만든 거고요. 이게 그 이탈리아 장인들이 좋아했던 그냥 아무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네네네. 버섯 가죽인데요.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이탈리아에 살면서 계속 문자 보내고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서령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밀라노의 서령님이 2024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밀라노 세계 최고 가죽 박람회가 있거든요. 오셔야겠어요. 그러셨습니다. 거기 갈 계획이에요. 가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령님. 빨리 알아봤네요 하면서 막 기뻐하시는데요. 이 이탈리아 얘기 들으시고. 네. 서령님 그러면은 저희 임 대표님 가죽 박람회 가면은 거기 오셔가지고 뭔가 응원의 무언가를 해주시는 거죠. 네, 홍콩 박람회 참가는 그랬고 또 다른 박람회는 없었을까요? 그 저희가 4월 11일 날 네. 그 코엑스에서 그 비건 페어를 했어요. 삼성동에서요. 네네. 예. 그래서 여기 완전히 좀 인기가 많아갖고 그날 연합뉴스 TV에 나왔어요. 저희 이제 버섯으로 가죽을 만든다 이제 연합뉴스 TV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5월 10일이네 SBS 고수열전에 또 버섯 고수로 또 방영이 되고 그 뒤로 계속 방송 출연 요구가 많은데 이게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너무 이게 지금 아직 제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금 더 연구에 좀 집중하자 그래서 요즘은 방송 나가는 건 안 하고 여기는 우리가 한겨울에 한 번씩 약속했으니까 나오고 오늘의 기운은 나와주시고 오늘의 기운은 계속 나와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또 대단한 사건인데 7월 2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프리미에르 비종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예. 여기에 이제 그 참가를 해요. 근데 여기는 그 초대받은 업체만 진열을 하고 초대받은 곳이 또 오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소위 요즘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에르메스, 리비통, 뭐 구찌, 예. 샤넬 이런 그 실제 패션 회사들이 와갖고 이번 7월 2일 날 저희 거를 직접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저희 이태리 바이어가 한 것처럼 똑같은 반응인지 아니면 어떤 뭘 해달라고 할지 실제 어떤 그런 느껴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거기를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설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가공될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걸 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 어떤 명품과 어떻게 콜라보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와, 여러분 나중에 이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죠. 저도 막 설레는데 그래서 구찌에서 샤넬에서 버섯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들지 그런 게 진짜 있었으면 좋겠네요. 탄소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유행의 판도를 바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밀라노도 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근차근 가시는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파리 박람회는 실제 그 하이 브랜드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그들도 이제 지속 가능한 레더를 찾기 위해서 아마 그런 그 VC 같은 걸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신세드 벤처인가 이런 업체를 통해서 그런 업체를 육성하니까 저희가 요 정도까지 기술이 있으니까 저희랑 투자를 좀 해주지 않을래 내지는 콜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이게 이제 목적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태리 박람회는 실제 제가 듣기로는 프랑스는 되게 좀 작은 업체가 많이 오는 규모고 아하. 이태리는 진정한 가죽에 대해서 진심인 업체들 장인들이 모이나요? 그래서 그래서 저기 프랑스는 크래프트들 장인들이 가고 여기는 네. 실제 업체들이 온다. 그래서 거기 계획이 있고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그 나스닥 정도 상장을 하고 그만한 규모로 세계적인 그런 큰 그런 공장을 져서 정말 이런 그 산업의 어떤 지속 가능한 가죽 산업에 좀 초석이 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렇죠. 이런 비즈니스가 잘 될 때 이게 탄소 절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유행의 판도를 바꾸면서 뭔가 안 만들고 안 써서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사용하면서 기업이 돌아가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게 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저희 선생님 말씀, 대표님 말씀 듣던 중에 음악을 좀 들으면서 약간 쉬었다가 또 이어가 봐야겠어요. 오늘 여름 노래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이란님의 노래 여름이 온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름이 온다 들으면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 버섯 가죽 색상이요. 여름 옷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밝은 색상이라 자연스럽게. 여기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6495님 여자분들은 그냥 시장 가방 이쁘게 들고 다니면 안 됩니까 하셨는데요. 안 됩니다. 네. 가방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다음 최숙자님이 대표님이 예전에 나오셨을 때 가방 만들기는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버섯 향을 못 없앴다고 하셨거든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이렇게 질문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때 버섯 특유의 향이나 이런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건가요? 어떻게 네. 됐나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냄새, 그 강도, 네. 인열 강도, 인장 강도, 그다음에 내구성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엄청 강해져 갖고 네. 이것들 보시면 내구성이 네. 엄청 강해지고 부드러워졌죠. 색깔도 이런 색 나오죠. 다양하게 염색을 해서 네. 예. 또 이렇게도 나오죠. 빨간 가죽도 있고 염색도 되고 강도도 좋아지고 네. 웬만한 부분들은 가죽처럼 거의 다 한 95%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버섯 향은 이렇게 염색하면서 저절로 없어지고요.
어떤 가정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없었습니다. 없어지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제가 한약 냄새를 좋아해서 약간 그 한약 냄새 비슷한 향이 약간 은은하게 나는 게 싫지 않았거든요. 이 버섯 향이. 그 이탈리아 장인분들도 그렇고 박람회에서 만난 바이어분들이 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냄새 계셨네요. 이슈는 별로 없었어요. 의외로. 저희 네. 국내에서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모자 만드는 분에 갖고 그렇게 되게 거부감스러운 게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냄새에 오히려 대해서는. 그 아까 그런 자연에 대한 이런 거 얘기거리가 돼서 뭐 그냥 마케팅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든 저희 과정에 그렇게 없앨 수 있는 공정을 다 잡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 그 인조 가죽이나 동물 가죽도 다 그 특유의 냄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섯 향이 꼭 나쁘진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아. 제가 그 향을 좋아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한약 냄새. 예. 그럼 이걸로 혹시 옷도 가능할까요? 네, 지금 요 상태에서 다다다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지금 약간 뻣뻣하잖아요. 이런 거는 네네. 좀 뻣뻣한 느낌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그 공정에서 부드럽게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무두질? 그런 건 아니고? 무두질을 전반적으로 무두질이라고 하고 네. 이거 자체를 이 펀칭 같은 거로 이렇게 때려줘요. 옛날에 우리 다리미 있잖아요. 네. 다리미로 때려주듯이 방망이질 하듯이요? 예, 그렇게 이제 아. 해주면 이게 부드럽게 변해요. 그럼 우리 일반 가죽옷처럼 이렇게 부드러워지니까 그때 이제 의류로 갈 수 있고 아. 이런 딱딱한 거는 가방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걸 더 두께를 그 두껍게 빼고 강하게 이제 그 가교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신발이나 이쪽 갈 수도 있고 이제 응용 범위가 이제 고객사에 따라서 맞춰 가야 되는 거죠. 신발까지도 가능하다. 네네. 그 저기가 왜냐면 그 채식하는 분들이 동물 가죽 옷을 안 입는 그게 있는데 네. 사실 가죽은 패션의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가죽 옷을 안 입으면은 뭔가 좀 유행이나 멋에서 조금 뭐가 하나 빠진 느낌이 네네. 드는데 버섯 가죽으로 옷이 나오면은 네. 그런 동물 가죽 옷을 안 입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이게 하면서 신기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작년에 이거 시작을 했지만 네. 이게 정말 가죽이 될까? 아. 막 이렇게 그 의심 반 두려움 반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 가면서 그 이렇게 실제로 가까워지고 또 이런 그 방송 홍보를 통해서 또 이쪽에 관련된 업체들 또 연락이 와요. 네. 우리랑 코팅 같은 거 같이 해보자. 네. 염색 같이 해보자. 뭐 라미네이트 같이 해보자.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이 또 오셔갖고 아. 그렇게 또 기술이 요즘 말한 융복합 시대라잖아요. 네, 네. 저희만 갖고는 안 됐을 텐데 그런 콜라보들이 일어나갖고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자원이면 이제 글로벌로 가는데 큰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의 또 흐름이니까 네네. 어쨌든 탄소 절감을 하자는 게 여기 안 그래도 7985님이 신발도 가능할 것 같네요 하고 네. 문자를 주셨네요. 대표님이 신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죠. 한종혜님이 들을수록 신기하고 대단한 사업이네요. 동물성 가죽만 생각했는데 획기적입니다. 그러셨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대표님? 저희 일단 지금은 저희가 프로토타입이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파일럿 공장을 설계하고 있어요. 저희 그 곤지암 경기도 광주에 그 농장 옆에다 파일럿 공장을 기본적으로 설계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아. 배치도까지 안 쳤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펀딩 투자를 좀 받아서 한 100억 정도 이제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펀딩 받아서 2년 이내에 양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에 맞추어서 요게 좀 파일럿이 끝났으면 이제 본 공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본 공장은 저희 나라 뭐 제주도나 아니면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쪽에 해안가 쪽에다가 좀 기후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일드한 곳에 이제 네. 위치해서 초대형 공장을 져서 네. 우리나라 목재로 우리나라 100% 하여튼 메이드 인 코리아로 네. 세계에 이 지속 가능한 레더를 수출하는 그래서 그런 거와 발맞춰서 우리나라가 이런 소재가 많으니까 이런 패션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뭐런 아까 가방, 의류, 신발 뭐 많잖아요. 이런 것들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이렇게 세계로 나가게 되면 그 이게 소재보다 더 큰 거거든요. 패션 산업은. 네. 그렇게 좀 그런 초석이 되는 게 이제 계획이고 목표고 그렇습니다. 아휴, 들으면서 제가 설레네요. 대표님 잘 되시면 오늘의 기후도
뭐 협찬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조끼 이런 거 한 달에 한 분께 네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일을 시도하고 종사할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하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그런 기대에 맞추어서 정말 피부로 이 기후 온난화를 느껴요. 아까 농장도 어렵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하는 업을 잘 살려서 그런 일을 잘 해볼 테니까 계속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차세대 산업이죠. 석 달 뒤에 또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또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얼마나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을지가 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버섯으로 동물 가죽을 대체하려는 스타트업이죠. 해리팜스의 임성혁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